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노인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노인이기 때문이죠. 이 노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빈곤율이 높으니까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신세가 한탄스러우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OECD가 도대체 뭐길래 뚝하면 OECD 통계를 들고 나와 하겠지만 OECD는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경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이 OECD에 모여서 뜻을 모으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아니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OECD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20개국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38개국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29번째로 회원국이 됐습니다. 즉 여긴 어느 정도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고 인권도 존중하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ECD의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빈곤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죠. 자신감이 없고 우울하게 만들죠. 이 우울감은 당연히 자신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계도 중요합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정부에서 노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통계 자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저는 소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이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사전 대책이 더 생산적인 저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전적 대책에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각자의 삶에 대한 개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후적인 대책은 이미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 어떻게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최저의 빈곤 상태로 떨어지기 전에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와 개인이 같이 미리 예방함으로써 이 사후에 정부가 보살펴야 될 그 사람 인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주사나 똑같은 거죠. 국가에서 예방주사를 무료로 놔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살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미리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살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이 빈곤 상태로 빠지기 전에 국가에서 개인과 국가가 손잡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빈곤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우는 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 대책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국민연금은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을 국가와 개인이 손잡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거, 납부하도록 하는 그 정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보호자 대상으로 매월 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의 일부를, 사람의 돈이라는 것은 쓰고 안 쓰고는 그 한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됐던 기초생활보호자가 됐던 국가에서 일부 띄고 개인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해서 의료보험처럼 국민연금도 굉장히 의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먼저 조심해야 될 거. 우리나라 국민들 빈곤율이 높은 이유, 저는 핵심적인 이유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식들에게 과하게 올인하는 거. 이것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저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의 신체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한국 가정 어머니들의 그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우선 내가 살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자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똑바로 쓰지 못하고 자식만 쓰게 돕지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돈을 퍼붓는 거, 자식들의 자립도를 낮추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지나친 자녀의 과잉보호는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가 대한민국 빈곤율이 높은 저는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정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특히 한국의 경제권을 어머니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자식에 올인하기 때문에 아버지들, 즉 남편들은 여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쪽도 못 쓰고 줄줄줄줄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한국 어머니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막을 것이냐를 촘촘히 연구해야지, 결과적으로 결과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후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사후처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빈곤율이 높으냐면 OECD 평균 빈곤율이 13.1%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43.4%,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평균 대비. 프랑스 4.4% 빈곤율, 우리나라 43.4%인데 독일 9.1%, 스웨덴 14.4%.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4.4%네요. 그 다음에 영국 15.5%, 일본이 20%, 일본도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절반이 안 됩니다.
미국이 23.1%. 미국같이 이민이 많이 들어가서 사는 국가도 23.1%인 것 대비 우리는 43.4%.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곤율이 높다.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책.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이 손잡고 이 대책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고,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작정 퍼붓는 이러한 노후 대책 없이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가장 우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